해석합니다. 오늘 6월 3일이고요. 오늘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좀 비가 와요. 요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 오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살펴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나 대놓고 시장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을 해주는 그런 하루였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붙였죠. 오늘 프로그램 매수 자체도 이 두 종목이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인데 여기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등, 2등, 1, 2위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좀 급등을 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죠. 오늘은 그런 현상이 좀 진행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냐 하면은 오늘 실제적으로 좀 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의 제일 강했어요. 뭐 홍콩이나 중국 쪽은 홍콩은 뭐 1%권 하락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좀 나왔는데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홀로 움직였던 이유는 다음 주에 목요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선물도 그렇고 주식 선물 그리고 옵션 까지 만기일이죠. 6월이죠. 6월 만기일이고 이 포지션 자체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옵션 포지션 자체를 외국인이 상승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쪽으로 계속적으로 잡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익 극대화를 시키지 않았나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우리 시장이 홀로 좀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옵션 포지션이랑 선물 포지션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옵션 누적 동향입니다. 여기가 콜옵션 상승 베팅하는 그리고 여기가 풋옵션입니다. 하락 베팅하는 쪽이고 아무래도 콜옵션 쪽에 이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죠. 매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고 풋옵션에서는 여기 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상방이 맞아요. 상승을 하면 지속적으로 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옵션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서 좀 상승 쪽으로 시장을 갖다 붙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을 많이 샀죠. 오늘도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누적이 1조 7천억이에요. 선물 누적이 선물 자체도 지금 상방 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파생시장 쪽에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상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됐다. 오늘 이제 현물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뭐 크게 매수가 들어온 건 없죠. 뭐 크게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거의 시가총액 상위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집중 매수를 통해서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는 뭐 이슈를 찾아보자면은 뭐 오늘 이번에 뭐 디램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런 게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장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어요.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경기 동향 보고서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어저께 나왔던 내용이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의장이 원자재 상승 쪽에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좀 축소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연준이 보유 중인 회사채 그리고 ETF 이제 주식 지수 상장 펀드죠.
그 부분에서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닌데 아직 뭐 나스닥이 크게 반영을 하고 뭐 하락을 하고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점점 테이퍼링에 대한 시간은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는 그런 거겠죠. 연준이 국채를 매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국채는 갖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졌었죠. 이제 유가가 뭐 마이너스 유가 가고 하면서 셰일 업체들, 셰일 단가가 한 50불 이상이 돼야지 이제 마진이 남는 거잖아요. 유가가 50불 정도 이상이 돼야지. 근데 이제 셰일 업체들이 뭐 유가가 마이너스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막 20불대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파산을 하면은 좀 크게 타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 업체랑 굉장히 이제 긴밀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정크본드에 있는 회사채까지 좀 매입을 해주면서 좀 살려주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회사채를 이제 매입을 했던 것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도 이제 나온 건데, 역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좀 경계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 고용 지표까지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 지표가 미국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나스닥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막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6월 지표를 좀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 정말 인플레이션이 너무 뚜렷하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뭐 고용이 너무 잘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테이퍼링이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좀 민감하게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받아들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서 민감하게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움직이겠죠. 오늘 지표 일정이 ADP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PMI, 이게 중요한 지표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2013년에 이제 테이퍼링 버냉키 의장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는 이제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완만했어요. 완만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돈 푸는 작업과 이렇게 맞물려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V자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계속 고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시장도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좀 화들짝 놀라고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유가 같은 경우 WTI 기준으로 어제 68달러도 넘었어요. 근데 어제 뭐 이란 테헤란에서 석유 시설에서 불이 났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좀 경기가 좋았던 2019년보다 더 높게 와 있거든요, 지금. 2018년급으로 지금 와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를 보시면은 지금 2019년보다 높죠. 지금 68.98달러인데 현재 실시간으로 2018년 가격대까지 와 있어요. 이때보다도 높은 거고 이 V자로 회복을 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수요도 많고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 유가 자체가 지금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을 보시면 어느새 다시 뭐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종가상 이제 돌파를 해서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었고 전고점까지 지금 와 있죠.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이면서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뭐 큰 틀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 이익을 계속적으로 좀 확정을 짓고 점점 이런 경기 회복과 이 테이퍼링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내가 수익 확정을 짓는 구간으로 좀 이용을 해서 여전히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이런 자리에서는 보수적인 대응, 그리고 이제 주식 50%, 현금 50% 비중을 적절히 유지를 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뭐 혹시 모를 시장에 대한 충격에도 대비를 하고 그런 행동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시황과 뭐 변한 흐름은 없고요. 아무래도 시장 방향 자체가 이제 미국장이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뭐 뚜렷하지 않고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우리가 뭐 예측을 해서 아니 안 좋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하지 않아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게 유동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방향을 잡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비도 해놓고, 뭐 작년에는 이제 편하게 매수를 해서 뭐 사고 있었다면 뭐 이렇게 올라왔던 시점이지만 올해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흥분해서 가기보다는 주식 50%, 현금 50% 이렇게 잘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불확실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고 하는 게 이제 투자자의 자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도 오래오래 참여할 수 있고 좀 한편으로 마음 편하게 좀 준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내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내가 보유 종목을 좀 챙기면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지금 막 반도체 쇼티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움직여?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TSMC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크게 하락을 한 게 있었죠, 최근에. 근데 이제 D램 가격 자체가 지난달에 많이 뛰었고 이달에 보합세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반도체 쇼티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업체들이 선발주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 반도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작년 말부터 주문을 많이 해서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놨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제 발주량이 줄어든 거죠. 왜냐면은 이전에 많이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 현물 고정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가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뭐 주가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도 영향을 받겠지만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이런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내에서는 뭐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해서 거래량도 늘고 거래 대금 자체도 늘고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가 크게 매수를 해주는 것을 좀 꺼려 한다 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사람들을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추세도 오늘 좀 넘어가고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됐지만, 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챙겨주시고 뭐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역시 전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상승 구간에서 역시 좀 매도가 맞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길게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저는 한 3분기 정도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주도주들 삼성전자 포함해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같은 내용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이면은 이때 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런 주도주 군들이 시장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뭐 이벤트가 시장에 한번 와서 화들짝 놀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이 좀 가벼워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중간에 한번 있으면은 지금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지난 2차 전지도 그렇고 전자, 자동차도 그렇고 IT까지.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음 다음에는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그림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 배당도 하니까 이제 배당 받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단기, 중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시장 마감하고 마감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주식이라는 상품은 뭐 계속 오르기만 한 상품은 아니죠. 지킬 때는 좀 지켜놓고 기다릴 때는 좀 기다리고 해야지 다음에 또 돈 많이 벌고 지키는 구간에서 좀 지키고 그런 작업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확실한 거는 작년의 장은 진짜 몇 년 만에 올까 말까 한 대세 상승, 우상향 누가 봐도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시점이 작년에 비해서는 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도 좀 유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계좌 잘 지키시고 꾸준하게 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